네, 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중공업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제가 또 저번에 투자를 좀 했다가 11,080원에, 7,180원에 좀 익절을 하고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차트만 잠깐 먼저 보면, 네, 481선을 위에서 아래에서 받치면서 이제 21선 올라오길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구간 반복하면서 가두리를 하고 있고요. 거래량은 꾸준히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한번 슈팅을 줄 구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이제 이 올랐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이 익절을 했었는데 다시 네,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다가 오늘 조금 네, 외국인이 다 팔았네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이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탄력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그러면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회사 괜찮은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봉으로는 굉장히 저점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거의 역사적 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7,700원까지 네, 주봉 7,7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네, 쉬고 있지만 삼성중공업 언젠가 탄력 한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 제가 준비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일단 사업 영역 및 제품을 보도록 할게요. 사업 영역은 조선사업, 그리고 해양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하는 기업입니다. 조선사업은 네, 삼성중공업이 이제 세계 유수 해운사로부터 1249척의 선박을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네, 이제 그거는 2019년 12월 기준이고요. 그 중에 이제 1135척을 성공적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선박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LNG 수주를 굉장히 크게 했기 때문에 LNG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되었죠. 지금 요새 조선주들이 다 잘 나가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 이제 발주된 셔틀 탱커 138척 가운데 61척도 수주를 하였고요. 시장 점유율 44%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주는 굉장히 잘 나갑니다. 삼성중공업이. 그래서 가스체인 부분에서 LNG선 건조 경쟁력을 네, 화물창 독자 개발하면서 뭐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뭐 친환경 고효율 엔진 LNG선도 건조를 하고 지금 조선은 굉장히 잘 나가요. 근데 이제 해양 사업을 보도록 할게요. 해양 사업을 보니까 드릴십 FPSO 분야에서 세계 최다 건조 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다. 보유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드릴십이 뭐냐? 드릴십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수심이 깊거나 파도가 심해서 고정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해상에서 그러니까 너무 뭐 고정할 데가 없는 해상 거기에서 원유와 가스를 이제 시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선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시추 작업을 위해서 만든 뭐 원유 땡기려고 그런 어 만든 그런 배인 것 같고요. 길이 굉장히 크죠. 길이 크고 그래서 극심해서 시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첨단 드릴십은 한 척당 최고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드릴십 가격 잘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지금 얼마나 내렸는지 네 계속해서 뭐 아우 코로나 문자 계속 오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일단 뭐 드릴십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해상에서 LNG를 생산할 수 있는 FLNG라고 신시장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조선 분야와 해양 산업이 있고 조선은 잘 나가는데 해양은 조금 네, 못 나가고 있긴 합니다. 그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겋죠? 네, 재무제표가 벌겋습니다. 그냥 다 마이너스예요. 5년 동안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을 왜 투자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걸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분기부터 이제 적자폭이 감소를 하기 시작해요. 이 수천억씩 하던 그런 영업이익 순이익이 분기 실적으로 네, 9월, 12월부터 조금 감소를 하기 시작했고요. 주주를 좀 보니까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고요. 그 다음 국민연금도 7%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주도 4% 정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네, 주요 주주는 굉장히 탄탄하다. 근데 삼성중공업이 그럼 왜 이렇게 5년 동안 네? 이렇게 수천억 1조에 가까운 손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조선주가 잘 나가는데 이럴까? 한번 보니까 엔스코라고 해서
얘들이 드릴십 아까 있죠. 그거를 이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엔스코가 취소를 해버렸고 그 중재를 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오션 또 계약 취소되고 드릴십 장부 같이 하락하면서 유지 보수 비용 충당 등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적자를 보게 되고, 네, 삼성중공업이 타 조선사들에 비해서 늦은 개선세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네, 해양 플랜트 관련 리스크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올 2분기에 20% 평가 손실을 반영했던 시추선, 드리십이죠. 재매각이 성사되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드도구 프로젝트 납기도 연기되었고요. 그래서 해양 사업은 굉장히 꼬여 있다. LNG선 2조 8천억 수주 이후에 조금 검은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공매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공매도가 그럼 회사가 잘못 나갔는데 왜 이렇게 공매도를 보자. 2020년 3월 16일에 2656만 공매도 잔고가 2600만 주가 됩니다. 근데 12월 9일 1320만 주로 떨어지게 돼요. 거의 절반이 되었죠. 공매도를 엄청나게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량만 1300만 주고요. 금액은 지금 뭐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얘들 총 잔고량은 똑같습니다. 1000억 정도 하고 있고 하지만 공매도가 지금 계속 상환을 하고 있는 점은 네, 의미가 있다. 주가를 이제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공매도를 상환하는 것이 아니냐. 셀트리온도 제가 저번에 분석을 좀 했는데 공매도가 대량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삼성중공업도 지금 주가를 한 번씩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241선 돌파하면서 480일선 받치면서 차트상으로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슬슬 삼성중공업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거는 뭐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LNG선입니다. 지금 조선이 너무 잘 나가고요. 조선 사업에 거의 호황기입니다. 삼성중공업이 2조 8천억을 이제 최근에 수주를 하게 되고요. 창사 이래 최대입니다. 최대치고 이제 조선주가 한참 이제 2007년, 2008년 이럴 때 잘 나갔거든요. 2006년이었나? 근데 그때 중국한테 이제 조선 이쪽을 뺏기게 됩니다. 그 값싼 중국 물량에 밀려가지고 1위를 뺏기고 있다가 얘들이 이제 올해 우리나라가 99만 CGT를 기록하면서 거의 전 세계랑 60%를 차지를 해버리면서 1등을 했습니다. 11월에. 근데 아직도 중국 올해 누주 실적으로 보면 중국에는 밀린다. 하지만 거의 비등하게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걸 좀 써보니까 생각보다 네 별로더라. 그 낱개도 잘 안 지켜지더라 해서 한국 쪽으로 다시 물량을 많이 주는 것 같고요. 역시 배하면 한국이죠. 네, 조선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이 그러면 이 LNG 발주가 끝인가? 또 보니까 이제 경영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장진이 좀 변경이 되면서 드레싱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드레싱 문제만 해결되면 삼성중공업은 네, 주가가 2배, 3배, 5배도 뛸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조선이 원래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수주량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드릴십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 후 수년째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바다에 떠 있는 다섯 대라고 합니다. 이게 5조죠, 5조. 유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2015년부터 국제유가 급락과 세일 산업의 등장으로 시추선 수요가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취소되어 버렸고요. 그 5대가 지금 삼성중공업이 떠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거의 계륵입니다, 계륵. 그래서 이제 이 연간 실업 영업이익을 보니까 2020년 3분기도 이렇게 많이 감소를 하다가 네 서서히 이제 아까 네이버 분기별 실적은 네 다시 좀 메꾸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거는 누적이고요. 분기별로 보면 네, 올해 3분기, 4분기가 네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유가가 그럼 2015년에 어땠길래 한번 보려고 이제 제가 이렇게 넣어놨고요. 2015년에 이렇게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거의 100이죠. 100달러 정도 하던 게 지금 5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도 50달러 이하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로나 여파로 아주 거의 0달러까지 왔다 갔습니다. 근데 다시 조금 경기가 회복되면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 유가는 이제 이제는 100달러까지 올라가기 힘들지 않나. 기름 수요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 셰일가스가 있긴 하지만 이제는 전기로 다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 쪽으로, 네, 배터리 쪽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값이 예전처럼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요. 빨리 이 시추선을, 네, 어떻게 처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고요. 주가는 확실히 오를 여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저 시추선만 잘 해결한다면 충분히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기업을 제가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꾸준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홀리